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할 말을 잃었다며 이게 공정한 수사와 판결이냐, 이게 나라냐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변호사인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냐면서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판결이나 수사가 어째 이 모양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판결에서도 아들이 대리인으로 뇌물을 수수한 의심이 들지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했다며 이게 말이 되나, 장래의 상속자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최순실도 아닌 그 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논리가 경제 공동체란 개념이었다며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 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는 경제 공동체가 안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정유라 건하고 비교해도 조민 건하고 비교해도 이 수사와 판결은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며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 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냐며 세상 참 우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나도 변호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이 정말 이래선 안 된다며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나 공소 유지가 심각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곽상도뿐만 아니라 도대체 나머지 50억 클럽은 수사를 하긴 하는 거냐며 성남시 말고도 박영수 등 법조 카르텔의 실상을 파헤쳐야 하고 대장동 건 관련 이재명 대표 수사도 계속 지지부진한 만큼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정영학 녹취록.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 그런다 병채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병채 아버지는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 1년 뒤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를 그만둔 곽병채 씨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50억 원이 아버지를 향한 뇌물인지 1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의심스럽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이나 경력, 맡았던 업무에 비춰 이례적으로 큰 돈이고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특조위원이던 곽 전 의원 간의 직무 연관성도 인정된다며 아들이 아버지 대신 뇌물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인지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 따로 생계를 꾸렸고 아버지를 위해 돈을 쓰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통화가 급증했지만 퇴직금 때문이 아니라 곽 전 의원 부인의 병환 때문일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50억의 뇌물이면은 거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될 정도로 중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구속 요건이 입증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50억 원 퇴직금은 왜 준 건지 무죄를 받은 곽 전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그 회사하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가 건넨 5천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 유죄 판결에 대해 각각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자, 이번 판결 관련해서 법조팀 정상빈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흔히 말하는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굉장히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의 큰 금액의 퇴직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를 향한 뇌물이 아니라고 본 근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금액도 크고 상황도 의심스럽지만 아버지를 향해 전달된 돈인지 연결고리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들도 성인이고 이미 결혼을 해서 따로 산다는 점이 주된 근거가 됐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들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데 이 아들이 돈을 받으면 부모는 생활비를 아낄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경우는 뇌물로 인정되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가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조국 전 장관의 판결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법원은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딸 조민 씨에게 준 장학금 600만 원, 이 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향한 돈이라고 봤습니다. 학생 신분인 조민 씨는 생활비와 학비를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었고
이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입니다.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미 전달된 거액의 퇴직금도 뇌물이 아니라고 지금 판결이 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왜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줬는지 이 상식적인 질문에 검찰도 법원도 답을 못한 셈인데요. 예. 앞으로의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의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은 다 인정을 했지만 그 신빙성은 낮게 봤습니다. 일당들과 비용을 두고 다투다가 이 김만배 씨가 50억 원을 돌려야 한다고 갑자기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몫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면서 김만배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이 논리면 그러니까 다른 50억 클럽 언급들도 신빙성이 낮아지게 되는 건데요. 이 대장동 특혜 의혹 본 사건도 지금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서를 두고도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진술이 정반대인데 이 김 씨의 신빙성에 흠집이 난 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정상빈 기자였습니다.